내일이 시험인데 철학자 이름과 사상이 뒤엉켜 있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철학자 이름. 이꼬르 핵심 키워드 매칭 게임으로 대가리만 깨부수고 들어가는 겁니다. 학습지 20장에 나올 만한 핵심 철학자들을 단원별로 요약해 드릴 테니 지금 당장 학습지 옆에 펴놓고 그 철학자 이름 옆에 이 단어가 있는지 서치하세요. 철학자 이름이 나오면 시험지 선지에 무조건 특정 단어가 들어가야 맞아요. 짝짓기 놀이하듯이 지문에서 이 단어 있는지 숨은 그림 찾기만 하는 겁니다. 문제를 풀 때는 선지의 단어를 보고 말저 얘기에 왜 차등의 원칙인 롤스 거가 들어가 있지? 땡 하는 식으로 내용 일치, 불일치 풀듯이 오답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풀면 줄줄 풀려요. 1.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는 철학자 이름과 키워드 매칭을 해야 해요. 여기는 예술은 예술일 뿐이라는 순수 예술론과 예술은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참견하는 두 패로 갈립니다. 도덕주의 예술은 도덕적 가치를 담아야 해. 난 플라톤, 도덕의 해로운 예술은 추방해야 해. 시인 추방론. 난 톨스토이, 예술은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을 전하는 수단이야. 신미주의 예술은 그냥 아름다우면 끝이야. 참견마. 난 와일드. 예술에 도덕적이나 부도덕적인 건 없어. 잘 썼냐 못 썼냐만 있을 뿐이지. 난 스핀간. 예술은 자율적인 거야. 도덕적 잣대 대지 마. 대중문화 비판가도 있습니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의견을 말할게. 자본주의 시장의 대중문화는 문화산업일 뿐이야. 대중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획일화, 즉 똑같이 만드는 거야. 2. 사회 갈등과 정의 윤리 볼까요? 여기가 찐 지뢰밭이죠. 사회를 어떻게 굴려야 정의롭고 갈등이 없을까에 대한 싸움입니다. 롤스 무조건 출제율 100%. 난 롤스. 키워드 무지의 베일, 원초적 입장, 차등의 원칙. 벼락치기 암기법, 내가 부자가 될지 거지가 될지 모르는 상태. 즉 무지의 베일에서 법을 만들면 당연히 가장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러니까 최소 수혜자들을 배려하는 법을 만들게 된다. 이건 차등의 원칙이야. 난 노직. 롤스의 라이벌. 키워드 소유권, 자유지상주의, 최소국가. 내 돈은 내 거야. 국가도 내 재산 터치하지 마. 국가의 역할은 도둑 잡는 것 정도만 해. 난 최소국가가 좋아. 난 마르크스, 갈등론의 대부. 키워드는 계급 갈등, 자본가, 노동자, 생산수단. 돈 있는 놈들이 없는 놈들 지배해서 갈등이 생기지. 혁명으로 다 없고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해. 공리주의 벤다. 및 의견도 중요하지. 사회 전체의 행복 쾌락 총량이 늘어나면 장땡. 쉽게 봐야 쉽게 풀립니다. 옆에 있는 단어 확인할 것. 롤스 옆에 무지의 베일이 있는지, 노직 옆에 소유권이 있는지 눈으로만 쓱 확인합니다. 말장난 주의보, 시험지 선지에 롤스는 국가의 개입을 완전히 반대한다고 적혔네. 이건 노직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름이랑 사상을 바꿔치기 하는 오답이 대부분입니다. 예술과 대중문화 추가 라인업 학습지 확인 필수. 이제 내 차례군. 나는 묵자. 나는 도왕의 도덕주의 소속이야. 음악, 예술, 그거 다 사치야. 백성들 먹고 살기 힘든데 춤추고 노래하는 거 쓸데없어. 공자와 맹자의 의견도 중요하지. 예술은 사람의 인성을 맑게 닦아주는 도구야. 음악을 통해 사회 조화를 이뤄야 해. 예약 사상 몰라? 넌 베냐민. 대중문화 긍정파의 기술이 발전해서 미술품을 복제할 수 있게 됐어. 예술의 신비로운 아우라는 깨졌지만 덕분에 많은 대중이 예술을 즐길 수 있게 되었으니 좋은 거야. 예술의 민주화지. 이제 왈점말을 들어볼까요? 복합평등론입니다. 키워드 고유한 영역, 복합평등, 독점 반대. 돈이 많은 사람이 명예나 권력까지 돈으로 사서 다해 처먹으면 안 된다. 돈은 경제 영역에서만 통하고 명예는 명예 영역에서만 통하게 영역을 분리해야 정의롭다. 난 니부어. 개인은 도덕적이나 집단은 이기적이다. 착한 사람들도 회사나 국가,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잔인해질 수 있다. 따라서 사회 갈등은 개인의 양심만으로는 해결 안 되고 법이나 제도 같은 강제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는 아리스토텔레스. 내 정의로는 이거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분배적 정의가 뭐냐고? 가치나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눠주자는 거야. 즉 기여도의 비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라. 이 원칙을 가지고 정의를 크게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누지. 분배적 정의는 몫을 나누어 가질 때 각자의 가치, 즉 기여도, 능력, 업적에 따라 보상이나 권력을 다르게 나눠주는 거야. 쉽게 말해 일 열심히 한 놈이 돈 더 많이 받아가는 게 정의롭다는 뜻이지. 이걸 차등 분배라고 해. 수학적 표현으론 기하학적 비례를 따르지. 기여도가 2배면 목도 2배. 두시정적. 다시 말하면 조정적 정의는 손해나 범죄를 바로 잡을 때를 말해. 어휘가 더럽게 어렵죠? 암튼 누군가 타인에게 피해를 줬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때 본래의 평등한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훔친 물건이 있으면 그대로 돌려주고 사람을 때렸으면 그만큼 처벌을 받아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0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는 신분이나 능력 따위 개나죠. 사장과 알바생이 대낮에 술 처먹고 손님을 때렸다. 두 놈 다 똑같이 뒤지도록 맞아야 한다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정적, 시정적 정의입니다. 이해 갔죠? 갔는지 문제 풀어볼까? 학교 선생님들이 아리스토텔레스로 매년 우려먹는 오답 패턴 3가지입니다. 이것만 걸러내도 한 문제 맞춥니다. 오답 패턴 1. 분배적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재화를 절대적으로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것이다. 절대 균등은 땡. 각자의 능력과 가치에 비례, 즉 기하학적으로 비례해서 다르게 줘야 합니다. 오답 패턴 2. 시정적 정의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가치를 고려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지위 고려 땡. 시정적 정의는 그 사람이 부자든 거지든 상관없이 오직 손해 입힌 양. 즉 산술적 비례만 보고 똑같이 되돌려주는 겁니다. 오답 패턴 3.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보았다. 불평등 제거 땡. 능력에 따라 다르게 받는 정당한 불평등 즉 분배적 정의는 인정했습니다. 10시간 일한 분과 게임하느라고 10분 일한 놈을 똑같이 분배해주는 게 오히려 불평등 즉 부정이라고 봤어요. 여러분도 공감하죠? 이 문제 틀린 땡땡아 시험지에 아리스토텔레스 나오면 딱 이것만 기억해. 나눠 가질 때 즉 분배는 가치와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기하학적 비례야. 죄를 갚을 때 즉 시정은 내 신분이 뭐든 상관없이 쌤쌤, 사장과 알바생 동등하게. 산술적 비례야.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키워드 볼까요? 난 하버마스. 이상적 담화 상황, 권력과 돈 배제, 합의를 좋아하죠. 사회 갈등을 풀려면 다 같이 모여서 말싸움, 좋은 말로 해서 대화로 풀자고. 단, 협박이나 돈으로 매수하면 안 되고 모두가 동등하게 발언권을 얻어 끝장 토론으로 100% 합의해야 함. 마지막으로 사형제도로 넘어갑시다. 사형제도 철학자 3인방 핵심 요약. 1. 칸트. 사형 대찬성. 출제율 100% 킬러. 칸트는 사형을 찬성하지만 범죄 예방이나 사회 안전 같은 이유로 찬성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정의보복 구현을 위해서만 찬성합니다. 핵심 개념 즉 응보주의. 죄를 지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사람을 죽였다면 자기 목숨으로 죄값을 치러야 한다. 동해보복법이죠. 말장난 저격 포인트는 인간 존중입니다. 칸트는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것이 오히려 그 살인자의 인간성을 존중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살인자가 이성적 존재로서 내린 살인이라는 선택에 책임을 지게 해주는 것이 인간 대접이라는 논리죠. 말이야 방구야 싶겠지만 칸트는 사형을 사회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2. 루소도 사형 찬성했죠. 루소는 국가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설명하는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서 사형을 찬성합니다. 핵심 개념은 사회계약론이죠. 우리는 왜 국가를 만들었을까? 내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으려고 계약을 맺은 것이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면 나도 내 생명을 포기하겠다고 사회에 미리 동의 즉 계약한 셈이다. 따라서 살인자는 사회 계약을 위반한 공공의 적임으로 처형해도 무방하다. 3. 베카리아는 사형 절대 반대한 사람이죠. 칸트의 라이벌입니다. 사형제도 단원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반대하는 이 사람은 공리주의 관점과 사회계약론 관점. 두 가지로 사형을 깝니다. 난 베카리아 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잠깐 번쩍하고 끝나는 사형 강도보다 평생 감옥에서 짐승처럼 일하는 정신 노역 형지 속성
이 대중에게 훨씬 더 큰 공포를 준다. 즉, 종신노역형이 가성비가 더 좋다. 핵심 개념이 생명권은 양도 불가야. 우리가 사회 계약을 맺을 때 국가에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했지. 언제든 나를 죽여달라. 내 생명권까지 국가에 넘겨준 적은 없어. 따라서 국가가 시민을 사형시키는 것은 군주의 폭력일 뿐이다. 내일 시험지 오답 속어용 말장난 패턴. 오답 패턴 1. 칸트는 사회의 이익과 범죄 예방을 위해 사형제도를 지지한다. 예방 목적 땡. 칸트는 사회적 유익을 위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라며 극혐했습니다. 오직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 이걸 응보용으로 찬성합니다. 오답 패턴 2. 베카리아는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사형을 반대한다. 인권 보호 땡. 물론 생명권 얘기도 하지만 베카리아의 핵심은 사형보다 종신노역형이 범죄 예방 효과가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볼 때 더 크기 때문에 반대한 것입니다. 오답 패턴 3. 루소와 베카리아는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서 사형제도를 모두 찬성한다. 둘 다 사회계약론자는 맞지만 루소는 찬성파고 베카리아는 반대파입니다. 계약의 내용이 달라요. 이 문제 틀린 땡땡아. 사형제도 문제 나오면 눈 딱 감고 이것만 매칭해. 칸트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살인은 무조건 사형. 그게 살인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야. 응보주의라고. 그리고 베카리아는 살인자는 가둬놓고 죽을 때까지 부려먹자고 말했어. 맞아. 사형은 한순간이라 효과 없어. 평생 감옥에서 노예처럼 일하게 하는 종신노역형이 훨씬 무서워. 난 사형 반대해. 죽을 때까지 부려먹는데 안 무서워? 그걸 보면 사람들이 누굴 죽이려고 하겠니? 해안해. 땡땡아. 내일 시험지 받자마자 왈조 옆에 차등 보이면 냅다 가위표 X 쳐라. 쌤 목소리가 시험지 위에서 들릴 거야. 쫄지 말고 풀고 와.